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을 좀 이어갈지 저희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중국 기업들의 체질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주말에 나왔습니다. 이 국영 기업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중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중국을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국영 기업입니다. 그렇죠. 공산당의 의지에 따라서 숫자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실적들이 국영 당의 의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GDP의 가장 제일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지출, GDP에서 가장 큰 포션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의 정부 지출 같은 부분들도, 그리고 투자 같은 부분들도 기업들하고 이렇게 다 숫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고 중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안화의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런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로 바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개선이 된다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그리고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들이 조금 더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국영 기업들을 좀 이렇게 풀어준다 하면은 확실히 중국의 증시 자율화에는 힘이 되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또 이 중국 증시를 보면은 고질적인 문제점이 이 국영 기업의 IPO 같은 게 이루어지면은 물량 부담 같은 것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 이슈에 대해서 외신들은 좀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나요? 일단 로이터에 따르면요. 네. 일단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유 기업들의 이제 각종 이제 민간 투자자들 모집을 하겠다. 결국에는 당이 다 가지고 있던 이런 지분들을 굉장히 좀 다양화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당에서 그냥 조금 넘어가지고 빚을 내고 빚을 천문학적으로 쌓아 올리고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도 그냥 좋게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쉐어홀더가 이제 민간 부분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큰 이제 주주한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되겠죠.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시키는 일로 이렇게 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 내에서 이 기업도 똑같습니다. 공산당처럼 서열 1위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이제 대표로가 하시는 분이 그냥 모든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가지고 있는 무슨 이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장 자본주의에 가지고 있는 이사회라든가 그러니까 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사실 그냥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견제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민간 부분으로 이제 좀 이전을 시킨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영 성과 체계 같은 경우들, 다 이제 민간 공기업 같은 그냥 공무원 같은 그런 조직들이 결국에는 성과 체계로 좀 바뀌면서 결국에는 뭔가 당근이 있어야 더 달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는 부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들은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110개에 달하는 국영 기업들을 한 40개까지 이제 통폐합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 2020년도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수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중국 기업 이 증시의 변동성이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의 좀 투명함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국 증시 위축이 왔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중국에서는 좀 체질 개선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인데,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크겠지. 앞으로의 파급력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을 터인데 여기에서 이 산업별로 국유기업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시총 내 비중을 가져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그래프 중에서 위쪽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국방, 철강, 운송, 유틸리티, 건설, 레저, 음식료, 비철, 금속, 석유화학. 이게 지금 이게 국유기업이 비중 자체가 지금 한 90%에 달하는 그 산업들도 있고요. 뭐 물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조금씩 느려지긴 합니다. 이 점선이 50%입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회색으로 표시된 산업들의 국유기업 비중 자체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들의 포션 자체가 너무나도 높다. 여기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국유기업들이 뭐 단기 순손실을 내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죠. GDP의 60%밖에도 되지 않는 이 중국의 시총 자체가 왜 14배, 15배나 되는 멀티플이나 되느냐. 왜냐하면 기업들이 수익을 그만큼 내지 못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을 보실 수 있는 다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총 매출액 포션이 40%를 넘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GDP 대비해서 국유기업이 내는 매출들이 상당히 높은데 재정 수입 대비해서 납부내는 수급 자체, 그 세금 자체는 15%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만큼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으로 보시면요. 아까 이제 그 국유기업들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이 높은 산업들, 에너지, 석유화학, 비철금속, 제가 아까 쫙 말씀드렸던 부분들. 여기 보시면 에너지 기업들 중에서 국영기업하고 민영기업의 ROE 차이를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국영기업 같은 게 2%, 민영기업은 7%입니다. 석유화학으로 가볼까요? 국유는 2.7%, 민영은 8.5%, 비철금속 마이너스 6.7%고요. 민영기업은 플러스 6.6%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2020년까지 그 지분들 자체를 민영화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가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서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이익단에서의 이 이익 효율성 자체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안 높아지더라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알리바바라든가 그 텐센트, 바이두,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IT 3대 중국 강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만약에 국영기업들이 이런 중국인들이 잘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반만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중국 증시의 체질은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당장 오늘 뭐 사서 10년, 20년을 가지고 계십시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중국 증시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중국의 국영기업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중국의 체질 개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이슈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유가 20불에 대한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불까지 하락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금요일 날 유가 관련된 레포트를 좀 냈었는데요. 골드만삭스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짚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투자 회사 중에 하나고요. 또 IEA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이 월간 보고서를 내면서 유가가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제 반등할 거다라는 상반된 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슈들 외신들은 어떻게 분석하나요? 일단 CNN 머니에 따르면요, 이제 골드만삭스가 냈던 그 레포트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도까지는 연간으로 한 45불 수준, WTI 기준으로 45불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20불 정도로까지도 분명히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로는
오펙 국가들이 2016년까지 절대 감산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전부 다 감산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논 오펙, 그러니까 비오펙 국가들, 특히나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2위, 3위권을 달리고 있는 산유국인 미국 같은 경우도 산유량 자체를 줄일 의지가 전혀 없죠. 결국에는 원유 수출까지 나서면서 산유량을 더 늘리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2016년도에 원유 수요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5불에서 20불까지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확실히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라는 건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또 정유주도 그 사이에서 좀 흐름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이 파급력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확인 사살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번 주에 FOMC가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서 이머징 마켓이란가 전 세계 증시에 이제 좀 여러 가지 파급력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성이 지나고 나서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그리고 이런 새로운 이슈를 맞아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맞아서 자산들의 포지션이 다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저유가 환경을 분명히 참고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여기서 나타나는 산업 내 포지션이 어떻게 구축이 되느냐. 진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운송이라든가 항공 이런 쪽으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있던 투자 아이디어가 금리 인상 요 FOMC 그 회의를 통해서 그 이후로 다른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고 새롭게 구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FOMC를 맞아야 된다. 네.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번 주는 급격하게 무슨 자산에다가 포션을 늘리는 주간은 절대 아니니까요. 네. 일주일 정도는 잘 보시다가 좀 특정 자산을 한번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FOMC 이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스러움을 좀 견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가의 어떤 하향 안정화,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의 투자 방향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서동수 대리 얘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유가락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산, 그거보다는 이제 2차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또 어떤 파생들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투자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